자, 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준석이로 한번 가볼게요. 준석이. 이준석이 전장현의 이동권에 대해서 연일 저거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태도가 너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도만 해도 돼. 노력할게요라고 해도 되는데 저 사람들이 불법 시위한다. 이 프레임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계속 오죽했으면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하지마 할 정도인데 이준석 얘는 진짜 왜 이러냐.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하면은 이렇게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야 윤상현이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할 줄이야. 역시 이준석 옆에 있으니까 다 훌륭해지는구나.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못됐구나. 기초부터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공교육이 만들어낸 괴물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갈라치기에 정말 선수가 되는.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엘리트 위험한 위주의 것 같아요. 교육을 그러니까 시켜온 거잖아요. 이준석은 저희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뭐 임원이었던 그 아버지한테 태어나가지고 사교육 많이 받고 좋은 대학 가서 하버드 유학까지 간 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뭐 훌륭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런 괴물을 길러냈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인 네. 거. 돌연변인가요?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믿는 전형적인 도라이 케이스죠. 이게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장애인과 시민들을 갈라치기 했어요. 사실 이 장애인들이 출근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당성인 인수위에 찾아갔다고 해요. 축하난과 함께 이제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인수위가 어쨌든 지금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이끌겠다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배정되기를 원하면서 찾아갔는데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처절하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당에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책임 있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을 싸지르고 있는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요, 이거는 정파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길 건너가야 타야만 되는 것도 꽤 있어요. 우리 동네도 그래요. 이동권이 엄청 제약을 받아.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놓겠다고 한 사람은 이명박입니다. 처음에. 근데 이명박 못 지켰어. 안 지켰지요. 근데 박원순 시장도 그 약속을 했어. 그것도 못 지켰어. 하지만 2016년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늘렸던 왔습니다. 건 맞죠. 네. 근데 결국 완성을 하지 못했어. 네.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전철들에서 추락 사고가 엄청납니다. 장애인 리프트 이용하다가 추락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장현 전국 장애인 연합회 그 박경석 대표님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투쟁이 있잖아. 이동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형벌이듯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동의 자유, 이동의 권리가 없다면 그건 감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용 택시만 불러서 이동해야 되느냐. 이 투쟁을 수십 년 해왔던 사람에 가까워. 근데 이런 사람을 불법이다. 물론 일부 과할 수 있죠. 지하철을 좀 못 가게 한다거나 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 그 전장애인 투쟁하는 거 보면요. 실제로 목에 쇠사슬 걸고 철로에 뛰어가서 차를 맞습니다. 막기도 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과하다고 느끼겠지만 옛날에 마차님 같은 경우는 과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사회가 그 관심을 안 주는 것 때문에 과하게 일부러 합니다. 음. 그런데 기득권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투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과하다는 쪽으로 공격만 하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왜 저런 투쟁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 도시공사, 교통공사. 그 서울교통공사? 네. 서울교통공사가 그거 있죠. 그 할머니 임종 사건. 여기 최근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대책 문건 만들고 요런 점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돈이 연간 655억입니다. 국고 655억을 받는 단체인데 이자들이 이런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같은 데서 지하철 시위를 하면은 계속 여론전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업무 행태라고 봅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나 장애인 인권이나 최소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장애인들의 시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요구를 해야죠. 예산 달라. 우리 빨리 공사할게. 그러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노인들, 환자들,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의 이동권도 다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승객의 기본권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테니까 그치요. 국회가 예산을 마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식적인 건데 이게 그 승객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일부 장애인 승객들이 다른 비장애인 승객들의 교통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게 교통공사 사장의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관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가능해 예산으로. 그럼요. 저번에 예산 한번 보니까 실제로 정부가 안 쓰고 이유라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나 이런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기 월급을 주는데 이 새끼들은 이동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 자동차 엄청 많잖아.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자가용 안 타고 다녀요. 특수한 상황 아니면. 지하철이 잘 만들어져서 네. 엄청 빨리 가니까 누가 택시를 탑니까? 어디 가려면 지하철을 타지. 그래서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좋아지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아젠다가 지하철을 발전시켜야 된다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네에도요 지하철 하나 또 생겨요. 노선이 신림선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만들어졌어. 근데 그 열심히 만들어진 거를 장애인들은 못 누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의 목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인력 일동성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를 받고 시정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98%까지 인력사 일동선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곳 정도는 지금 지체되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서울교통공사 대변인은 아니지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교통공사는 늘 만년 적자입니다. 이게 그 어르신들 그 무임 승차를 네.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100% 서울시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만년 적자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최혜영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 장애인에 대해서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4.7%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러면은 여기 91.8%는 후천적으로 사고나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인력사 일동선 그리고 인력사 일동선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그 동반 도우미 그리고 네. 장애인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시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의 문제라는 거 아까 우리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 정도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이건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나서서 지금 활동을 해주니까 장애인만 보이지 노인, 어린이, 임산부, 환자 그리고 그 여행자들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그렇죠. 트렁크 여행자들 들고 다니는 분들. 모든 사람한테 관련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엔 노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교통 우리 약자가 미래의 됩니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막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의 임종을 못 지켰다 같은 그거를 막 악용해 써먹으면서 야, 정말 특수한 경우를 네, 저렇게 네. 아니 지금 저거는 서울교통공사가 진짜 잘못한 겁니다. 그냥 양아치들이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편함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장애인들 와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서 저것들을 쳐내야 돼. 서울교통사가 해야 될 일은 장애인들이 얼마큼 이동권을 갖게끔 좋은 철도, 지하철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 지금 그 유명했던 일화예요. 지금 할머니 임종 때문에 가고 있는데 이걸 막으니까 자기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보도에서는 버스 타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갈등이 촉발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풀 버전을 봤더니 내가 진짜 오늘 이것 때문에 정말 속이 터졌었는데 이 장애인 분이 이형숙 님이 본인도 그런 상황 때문에 임종을 놓쳤다.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그래서 임종을 못 받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편집돼서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아까 그 카톡 내용을 보시면 공사라는 걸 밝히지 말고 그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통공사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분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시위인 겁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박경석 회장님이 우리 스튜디오에 왔을 때 지하여서 자기의 휠체어를 여러 사람이 드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미안하고 불편했던 거죠. 근데 그게 시설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보장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통공사나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을과 을끼리 싸움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약자와 출퇴근하는 국민들을 싸움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노해야 할 지점이고 이 박경석 회장님이 해병대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사고로 장애인 네. 되시거든요. 아, 후천적. 네,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그런 게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열이 받는데 이준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고 그런데 2호선에서는 못하고 왜 3호선 같은 데서 하냐라고 했어요. 3호선, 4호선 같은 데서 하냐 했는데 2호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라이 새끼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약속만 하고 또 해주기는 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장애인들은 리프트 같은 데 추락해서 돌아가시고 하니까 저는 박경석 대표 같은 사람들이 정치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분을 만났죠, 지금. 만나서 정치인들의 태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이런 장면도 보였었는데,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준석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지금 대립각이 좀 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갈라치기라는 게 진짜로 비열한 게, 대표적으로 갈라치기가 출발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일베잖아요. 갈라치기를 딱 하는. 근데 그 갈라치기를 이용해 먹은 건 정치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그 갈라치기가 윤석열의 이대남 공약으로 발전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의 그런 걸 못 보겠다고 소위 말하면 이대녀들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더 지원하는 과정. 근데요, 저는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수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엔 그랬잖아요. 뭐 다 페이스 나간다고 이재명 후보 전략이 잘못됐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구구 사이트든 뭐 페미 사이트든 다 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갈라치기 하지 않는다. 골고루 모든 국민이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그 페미니즘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방송으로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지만 페미니즘이 레디컬 페미니들처럼 여성들만을 위한 사회 요런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페미니즘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 주장했다가 나중에 옛날에 악플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나도 페미니스트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을 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남성도 공감하는 여성이 남성 우위에 서는 페미니즘이 아니고 남성이 여성 위에 있는 페미니즘이 아니고 서로 내 가족 중에 여성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부인이 있고 내 누나가 있고 내 동생이 있는데 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장현이 투쟁하는 거나 페미니즘 투쟁하는 분들은 우리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드린 적 있죠. 남성인 사람들이 못 느끼는 진짜 페미니즘의 기본이 있다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당시 우리 방송에 나왔던 키 작은 패널이 했던 말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남역 근처에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키가 되게 작아요, 그 양반이. 근데 남자들 자기보다 키 한 2배쯤 되는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남자들이 기억합니까? 남자들이 인식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내 일자리를 뺏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내 딸이 겪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저쪽 사람들은 혐오와 갈라치기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이 살신성이를 하고 있는 거야. 당내 사람들조차 야 이 새끼 이렇게 하지 마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지사지해서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야.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도 여성의 몸에서 나왔다고요. 지들은 딸 낳고 살지 않을 겁니까? 가장 쉬운 선동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의 장애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준석이 써먹고 있는 거죠. 정말 한 가지 이준석은 안 첨언하고 돼요. 싶은데요. 그 멀쩡한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또 비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면 지금 전장현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 충분합니다. 이런 곳에 예. 인수위가 정신 차리고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떨 때는 우리들 생각이 아닌 걸로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하십시다. 그 시각을 갖고 있으라고 임명한 거예요.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다면 저는 당분간은 우리가 미뤄올 기간이 있어야 돼.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왜 전장현이 철로를 점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을 저렇게라도 말을 표현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데 또 잘못 임명했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굳이 왜 그 평하기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냥 십선배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 그럴 땐 지켜봐.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선 끝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대선 전에 어디 사이트를 인터뷰하러 갔네 마네 같은 나는 그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건 아무면 짓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당선 아니에요. 좋은 세상 만들기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재명을 쓰겠다는 거잖아, 우리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박지원 위원장 나이가 이제 26세? 그 정도 부럽다. 26세의 정치인한테 노련함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패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훨씬 나은데 이거 사과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4.3 사과한 거랑 똑같은 거야. 박지원이 잘못해 사과한 게 아니잖아.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느리게 가고 안 해줬기 때문에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빚진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정권 연장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들한테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는 신데렐라 방송인데 2분이나 초과해버렸네. 이준석이 이런 것만 하면은 정말 급발진하게 돼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자, 새날 이따가 9시 즈음에 정봉주 의원과 다시 오고요. 저는